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고 서울 집값은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더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한눈에 정리하고 핵심 요약까지 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정부가 달러를 팔고 규제를 풀어도 환율은 좀처럼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정책의 힘보다 더 큰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환율이 길어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입 물가가 올라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경제 지표 이전에 우리 삶이 먼저 흔들리는 거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9%,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거의 멈춰섰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추면 나중에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훨씬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AI 인프라 투자는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늦어지면 단순히 산업 경쟁력만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고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 주거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의 지연이 곧 우리 삶의 지도를 바꾸는 셈이죠. 서울 아파트값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12.95%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을 더 강하게 밀어 올린 겁니다. 결국 정책보다 시장의 수급 논리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북 신축 아파트입니다. 10.4%나 올랐는데요. 이제는 강남이냐, 강북이냐보다 새 아파트냐, 낡은 아파트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축 선호 현상이 서울 부동산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입지보다 상품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반면에 재건축 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앞으로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이른바 신축 프리미엄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죠. 올해 경매 시장에는 28만 건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고 낙찰 총액은 1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라는 복합적인 충격이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도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현명한 자산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렸던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가 44%나 줄었습니다. 역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부동산 시장도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 영종과 검단 신도시 인구는 10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 이제는 학교, 병원, 공원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빠르게 확충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성장에 인프라가 따라가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환율, 성장률, 집값, 그리고 지역별 변화는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전체를 보는 눈으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